자, 이어서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시장 상황 좀... 연결됐군요. 예. 자, 오늘 중국 얘기 좀 다뤄주실 텐데요. 세부 부양 정책을 기다린다.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습니다. 큰 그림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세부적으로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좀 25일 날 정치국 회의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 증시가 한 2% 넘게 올랐고요.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정책 기대감을 조금 다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국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매월 말에 28일에서 31일 사이에 열리는 회의인데요.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약 한 주 정도 앞당겨진 24일 날 열렸습니다. 내용을 좀 살펴보면 물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 경기 부양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. 일단 현재 중국 경기에 대해서도 이제 장기 회복 추이 자체가 꺾인 거는 아니지만 내수 부진이나 기업들의 경영난 또 숨겨진 리스크들 그리고 복잡한 외부 환경 등과 같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좀 직면을 했다면서 이제 하반기 거시 정책을 조정하고 이제 역주기 조절을 좀 강화를 하는 등 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또 온건한 통화 정책, 세금 감면, 비용 절감 정책 등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또 그동안 사실 이제 특수채 발행이 작년보다 좀 부진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속한 발행과 사용을 좀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인프라 투자 자체는 3분기 말부터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또 그리고 사실 이제 6월 16일 날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련의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국 회의 개최에 앞서서 좀 연이어서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.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뭐 통화 정책이든 인프라,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정책들이 발표되는 이 빈도수 또 자자매를 연 빈도수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하반기 중국 정부의 이제 부양의 핵심은 좀 소비랑 민영 경제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. 내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전기차 구매세 감면 기한을 연장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구랑 전자제품, 자동차, 스포츠 등과 관련된 소비 진작 정책들이 좀 나왔고요. 민간 기업들을 위한 발전 촉진 정책도 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침체되어 있는 이 민간 투자의 활성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이제 큰 그림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가 됐고 소비와 민간 경제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이쪽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집중을 해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조정된 부분입니다.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가장 서프라이즈였던 부분인데요. 2016년 말에 이제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문구가 언급된 이후에 이제 중요한 회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문구인데요. 이번에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. 대신에 이제 부동산 수급 관계에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고, 이를 이제 시기적절히 부동산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. 즉 이제 부동산 수요가 2분기 들어서 굉장히 위축된 지역들이 늘어났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조정을 좀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지역별로 정책 조정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 정부가 완전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화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. 여전히 정부가 원하는 건 실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크고요. 이를 위해서 이제 성중촌이라고 하는 초대형과 특대형 도시의 인근의 낙후 지역 개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과거의 판자촌 개혁이 좀 생각나는 정책인데요. 그렇지만 이번 개조 정책 같은 경우는 이 초대형이랑 특대형 도시에 한해서 좀 진행이 되고 전반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판자촌 개혁만큼의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판자촌 개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정부 자금에 좀 더 의존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민간 자금이 좀 공동으로 투입될 예정이라서 민간 투자를 좀 촉진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명품 소비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이슈인데요. 최근 이제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명품 소비가 굉장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5일 날 이제
LVMH의 2분기 매출액이 YOY로 17% 증가한 212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요. 미국의 판매 부진을 이제 중국 시장의 명품 소비 회복세가 상쇄했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당장 중국에서도 소득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사치품 소비를 좀 늘리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그래도 사실 보복 소비보다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LVMH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국경을 개방한 이후에 중국 소비자들이 이 명품 소비를 위해서 원래는 유럽 쪽으로 좀 더 많이 갔다면 최근에는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더 많이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을 했는데요.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또 언급됐던 부분이 바로 국제항공편의 증편 약속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 한국으로의 이제 증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다만 이제 LVMH에서 향후 실적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랑 이제 높은 청년 실업률을 꼽았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명품 소비자의 평균 연령이 만 28세로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은데요. 6월 기준으로 이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%를 돌파를 했던 부분이 좀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7, 8월까지도 사실 중국의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 자체는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이번에 고용정책의 고도화 그리고 청년 고용정책 강화 등을 좀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정책 효과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부동산과 소비, 그러니까 부자들의 소비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청년 실업도 좀 해동되는 그런 방향성 하반기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거 볼까요? 네, 일단 31일 날 7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. 제조업 PMI를 선행하는 지표로 요즘에 이제 신흥산업 PMI인 EPMI가 있는데요. 이번에 이 PMI가 하락폭을 좀 키운 측면이 있어서 7월 PMI도 사실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다음 달 9일에는 또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정부 정책들이 다 7월에 이제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7월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세부 부양책들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.